우리 암 환자한테도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음식 쪽이 기초 체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하나를 추리라면 꼭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군고구마잖아요. 아마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고구마, 군고구마 먹으면 침이 꿀떡꿀떡 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고구마는 어떻게 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당 지수가 높냐 낮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당 지수가 높은 것은 구운 거, 그 다음에 찐 거, 그리고 생으로 먹는 게 당 지수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먹을 수 있으면 생으로 먹는 게 좋고, 그러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식이섬유가 그 흡수되는 시간을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혈당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찌거나 구워버리면은 또 순간적인 혈당이 올라가서 당 지수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고구마는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또 껍질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좋고, 또 고구마는 사실은 어떤 밥을 먹을 때 먹는 것보다는 되게 간식으로 먹거든요. 간식으로 먹는데 고구마는 또 몸에 좋다 해가지고 막 간식으로 먹을 때 너무 많이 먹는 거,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많이 먹게 되면 어쨌든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당이 높아지게 되면 암을 성장시키는 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먹는 게 좋고, 제가 고구마를 권한다면 개수로 따지면은 큰 사이즈 같으면 절반, 아니면 요즘에 아주 조그마한 것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은 1개에서 2개, 그 정도 섭취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마늘이 최고다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뭐 가지도 나오고 하지만, 저는 왜 마늘을 꼽냐면 이게 면역을 높이는 검사가 있거든요. 램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 검사를 해보면 고구마가 가장 NK 세포를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한테 높게 나와요. 그래서 고구마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면역도 높이고 암 치료하는데 중요한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안에 뭐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냐면, 우리가 고구마는 껍질 자체가 보라색이잖아요. 이 보라색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게 안토시아닌 성분이죠.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로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암을 억제하기도 하고 줄기세포로 가는 것을 차단시키기도 하고 신생혈관도 억제시켜주는 그런 다양한 유전자 조절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암을 괴사시킬 수 있는 강글리오사이드라는 이런 성분도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고구마 먹으면 약간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뉼린입니다. 이뉼린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뉼린은 이거 자체가 식이섬유가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좋은 미생물들에 의해서 대장에서 이게 뷰티릭산이라든지 단세지방산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단세지방산이 우리가 H작이라는 유전자, 즉 악성으로 가는 유전자들을 꺼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고, 또 이런 식이섬유는 우리가 장 안에 있는 발암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암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식이섬유는 어때요? 암 환자들한테 영양 보충해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는 영양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미네랄을 공급하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암은 산성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산성화가 되는데, 산성화를 억제를 하려면 알칼리성 미네랄이 많아야 돼요. 이 알칼리성 미네랄 중에서 칼륨이 많아야 되거든요. 이 칼륨이 많은 음식 중에 가장 많은 음식 중에 하나가 고구마예요. 그래서 고구마는 정말 암 환자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면역부터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간접적으로 장을 개선하는 효과, 발암물질을 배설시키는 효과,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 이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고구마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고구마를 익혀버리면 당도가 높아져 버려요. 그 암 환자들은 어떻게 해서 당도를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당을 높이면 이게 암세포 밥이 되기 때문에 낮춰야 되는데, 이게 고구마가 달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달게 먹으려면 생으로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구마 제일 많이 먹는 방법이, 그리고 이게 좋아하는 방법이 뭐예요? 구워 먹는 거예요. 구워 먹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일단은 구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암 환자들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탄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워서 먹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쪄서 먹는 거,
그 다음이겠죠. 근데 쪄서 먹는 것은 당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어때요? 포도당 공급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금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고구마를 먹을 때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껍질을 벗기고 먹은 것에서 고구마 큰 효과가 없어요. 껍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구마 한 입 크기 썰어서 냉장 보관으로 해서 며칠 두고 먹어도 되나요? 한번 커팅한 건 그때 다 먹어야 되나요? 뭐든지 일단은 커팅을 하면은 그냥 먹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 해서 어떤 냉장고에 보관한다 해가지고 아주 많은 변화를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갈변을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갈변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갈변이 잘 되는 게 사과죠. 사과 같은 경우에 조금만 두면은 갈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갈변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많은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갈변된 부분이 아주 많았을 때, 이 갈변된 부분은 뭐하고 같냐면요, 우리가 당뇨가 있는 분들이 보면은 당화 혈색소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갈변 현상하고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았을 때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그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고구마든지 뭐든지 간에 가장 좋은 것은 이게 일단은 쪼개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냥 다 먹는 게 답이죠. 그런데 이게 양이 많으면은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서 좀 먹고, 이럴 때 또 남한테 또 선심도 좀 쓰는 것도 괜찮잖아요. 고구마는 생으로 먹을 때하고 익혀서 먹을 때하고 사실 당 지수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으로 먹을 때는 당 지수가 상당히 낮은 것에 포함이 돼요. 한데 익혔을 경우에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으로 가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고구마 먹어보면 그냥 생으로 먹을 때는 약간 단맛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달거나 그런 걸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익혀서 먹으면 어때요? 특히 군고구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주 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단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포도당 성분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자, 우리 그 생으로 먹었을 때 우리 씹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뉼린이라는 식이섬유예요. 근데 이런 식이섬유는 오히려 익혔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을 익혀가지고 먹는 것은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양이 많았을 때는 당지수가 높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또 우리가 생으로 먹었을 때는 많은 양을 먹게 되면은 이게 이뉼린이 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은 또 좀 거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생으로 먹었을 때 좀 속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익혀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 그럴 때는 양을 줄이는 게 답입니다. 내가 우리 암 환자들한테 항암 음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저는 우리 이제 암 환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기초 체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암 환자한테도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음식 쪽이 기초 체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하나를 줄이라면 꼭 비트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트는 어떻게 보면 음식, 마늘도 있고 뭐 브로콜리도 있고 뭐 좋은 뭐 생강도 있고 음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비트를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비트 속에는 종합적인 암을 도와줄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에 보면은 미네랄이, 저는 제 1번을 미네랄을 보거든요. 비트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들이, 다양한 미네랄들, 칼슘, 마그네슘, 칼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암세포 주변에 산성화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그런 미네랄, 특히 칼륨 같은 게 많은 저는 음식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트 속에는 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비트가 또 하나 좋은 거는요, 질산염이 있어요. 이 질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산화질소, NO를 만들어요. 그래서 NO는 우리가 비트가 어떤 혈행성 질환에도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어떤 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 확장 효과가 있거든요. 확장 효과가 있고,
또 이게 이 에너는 고농도가 됐을 경우에는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는 다양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암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저는 비트를 1번으로 꼽습니다. 비트는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먹을 수가 있어요. 대개 이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가 되게 생으로 먹으면은 산화질소라든지 수용성 성분들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암에 관한 변이된 유전자를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에노라든지 수용성 물질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베타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생으로 먹는 게 좋죠. 익혀서 먹게 되면 이런 수용성 성분들에 있는 이런 성분들이 파괴돼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비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단점에서는 옥살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칼슘이 많은 이런 음식들하고 만났을 때 우유라든지 그 다음에 치즈라든지 시금치, 칼슘이 많은 이런 음식들하고 만났을 때는 옥살염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결석을 만들 수 있는,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익혀버리면은 옥살산이 파괴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비트 속에 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또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는 그냥 우리가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즙을 내서, 또 아니면 우리 보통 잘 알려진 ABC 주스 보면은 이 B가 비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 익혀서 먹어도 또 나름대로의 그런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도 산화질소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혈압 떨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혈당도 떨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올 수 있는 저혈당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비트 속에는 그 미네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칼륨이 특히 많아요. 칼륨이 많은데 특히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안 되는 사람들, 고칼륨 혈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먹었을 경우에는 칼륨이 더 높아지니까 이걸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옥살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장의 결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들도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고, 또 비트를 먹어가지고 여러 가지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게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비트를 먹을 때는 좀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 부분. 비트 물을 만드는 것은 비트를 우리가 잘게 썰어가지고 그거를 믹서기에다가 가서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ABC 주스 할 때 이제 그렇죠. AB 주스라는 게 사과하고 그 다음에 비트하고 당근 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당근이 이제 캐롯. 그래서 ABC가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먹는데 저는 이제 좀 응용을 해요. 응용을 해서 가끔가다 바나나도 넣기도 하고 또 토마토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씩 변형을 해서 똑같은 것만 먹으면은 그렇더라고요. 좀 질리는 맛도 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사과 같은 것도 양을 좀 조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를 갈아서 그 다음에 찌꺼기는 걸러내고 이렇게 먹는데, 비트 물을 먹는 것보다는 저는 비트 속에 있는 식이섬유를 같이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ABC 주스를 먹거나 아니면 그냥 생으로 썰어서 그냥 우리 과일 먹듯이 먹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비트 물 있잖아요. 비트 물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 비트를 짜가지고 이렇게 그냥 주스 이것보다는 아예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물을 마셔야 하잖아요. 근데 이 물이, 저는 항상 물을 마실 때 단순하게 물보다는 여기에 미네랄 같은 게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물을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물 마시듯이 먹는 것은 아주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도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나를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또 말을 조금 바꾸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내 건강을 결정해 준다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있어서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암을 일으키는 원인도 될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다가 암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내 몸 안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암을 치료를 해주기도 하니까 음식이 엄청 중요하겠죠. 특히 우리 먹는 음식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장하고 관련이 돼서 또 장은 우리 면역이라든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좋은 물질들 잘못하면 발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장하고 음식하고 우리 몸하고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 장, 우리 몸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 거고 소홀히 하면은 자기 스스로 병을 만드는 꼴이 되겠죠.